자, 이번 시간에는 27번째 이야기, 상가 임대 시의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택 부분은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가 거의 해당이 없는데, 이제 상가를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중개를 하다 보면 이 상가를 업종을 들여보내야 될 업종이 있고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는 면적의 차이가 있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개사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일단 중개 계약을 하는 게 일단 원칙인데요. 물론 본인들이 이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들여오려고 하는 세입자가 잘 알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중개사가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허가가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허가가 안 나는 둥, 신고가 안 된다는 둥, 이렇게 해서 해약을 하거나 또는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근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운 대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신고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그 시설물 분류가 되면은 건축 대장산에 그냥 기재 변경 사항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랬었죠. 그죠?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9개 시설군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산 전문 연결권 주구 이렇게 되었었죠. 제가 한 5년 전에 외운 건데도 아직까지 까먹지 않은 이유는, 우리 지금 새로 들어오신 우리 이상곤 교수님이 그렇게 노래로 가르쳤어. 자산 전문 연결권 주구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흥얼흥얼 되다 보니까 이게 딱 나오면 그 음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군이 그렇게 일단은 이게 산이 뭐죠? 산업이죠. 자, 지금 외운 대로 자산 전문 연경 주구가 이렇게 됐는데요. 9개 시설군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용도 세분화가 되죠. 이게 29개 용도는 이제 또 변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위험도나 어떤 그런 걸로 따져봐가지고, 상위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위로 가면은 신고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다른 설명 안 해도 위는 허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신고,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이동은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으로 변경화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가 어떤 집에 가보면 나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걸 근린으로 바꾸고 싶어, 상가로 바꾸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를 갖다가 근린으로 바꾼다든가, 근린을 주거로 바꾼다든가, 근린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좀 더 큰 쪽으로 해갖고, 무슨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육시설 같은 경우나 이런 걸로 또 바꿀 수도 있겠고, 운동시설로 바꿀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를 하다 보면은 임대 중개를 쓸 때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이제 일단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 사항이니까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요거는 신고만 해도 돼. 아니면 가서 그냥 건축물 대장간 변경 기재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브리핑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86페이지 보면 일단 183페이지 봅시다. 183페이지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나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건축물 용도가 이종 근린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550 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었대요. 아무 상관이 없죠, 음식점은.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의뢰인을 갖다 구해가지고 당구장으로 한다 그랬었어요. 당구장은 운동시설로 체육시설로 들어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데 보면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에도 가능해요. 지금 얘가 지금 예시에 주어진 바는 550제곱미터예요. 그럼 얘는 근린생활, 이 건물 자체가 바닥 면적이 550이니까 당구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이 근린으로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체육시설로 바꿔줘야 된다. 용도를. 체육시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영업은 우리가 판매하고 판동수라고 했는데 판매, 운동, 숙박 이런 내용이 영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체육시설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근린시설을 갖다가 이 근린을 갖다가 이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로. 바닥 면적이 500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점 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당구장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계약서를 썼단 말이야. 근데 허가가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허가가 돼야 돼?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거기가 지금 2종 근린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2종 근린을 당구장에 들어오려면 체육시설로 전환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영업시설 군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로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용도 변경이라는 건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변경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막 기둥을 세우고 뭐 하는데 야 용도 변경해야 돼. 그러면 너 어디하고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 그건 설계 변경. 예? 짓기 전에 변경을 하는 것은 설계 변경. 다 지은 다음에 요거를 갖다 변경을 해야 되겠다. 구청 가서 다시 도면 내고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용도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같은 시설군에서 같은 시설군으로 옮기는 거는 건축물 기재 대상 변경으로만 옮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특히 근린생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린생활 특별관리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일종 근린에서 일종 근린은 그냥 수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종 근린에서 이종 근린도 수평으로 생각하면 돼. 근데 일종에서 이종, 이종에서 일종 이렇게 종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만 이 변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청에 가서 뭐 허가를 받든 신고를 받든 관청 가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종의 근린은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일종, 이종.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일종에서 이종에서 일종 이렇게 종이 바뀔 때는 같은 근린이라 할지라도 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관청 가가지고 그거 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파악해보고 얘네들이 신고 사항이 됐든 허가 사항이 됐든 이게 얘네들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면 되겠고요. 189페이지 보세요.
189페이지 보니까 거기 지금 독서실에서 고시원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게 있죠. 그죠? 독서실에서 내가 지금까지 독서실에서 영업을 잘 해왔는데 아 독서실 애들이 공부를 띠따 안 해. 참 평소 때 강의하던 버릇이 나와가지고 공부를 띠따 안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독서실 이거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고시원으로 변동을 하려고 해요. 둘 다 근린이죠. 그죠? 둘 다 근린이란 말이에요. 얘도 근린이고 얘도 근린이야. 그렇지만 다른 근린이야.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자산전문연구원 근에 있는 근이야. 7호 시설군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얘는 다중시설이죠. 다중시설에는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에 제2종 다중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굳이 허가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시설군으로 들어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에 근린생활 7호 라인에 여기 나와 있는 1종, 2종이 있잖아요. 그죠? 1종, 2종 라인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영업에 지금 여기 영업 분류군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다중생활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시설군 분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영업군 분류로 들어가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어찌됐든 허가죠.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같은 근린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영업군으로 시설군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영업 분류군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정도의 지식은 갖고 계셔야지만 브리핑하는데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독서실에서 고시원 오케이 그냥 계약합시다 해서 했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뭐 바꾸면 될 수도 있지만 뭐 안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뭐 관청애들이 좀 까다로워야지. 그죠? 지금 이 상황에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지만 걔네들 가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허가 내주는 것도 까다롭고 뭐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약이 파기돼서 위약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 미비로 해가지고 중개사 자격 미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저하고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간단하죠. 얘 부분과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같은 시설군의 이동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만 되는데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거는 근린만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라. 근린생활의 어떤 그런 특별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법은 아니고 관리에 의해서 종별 변화가 있으면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든 신고를 받든 도장을 꽉 찍혀야 돼야지만 변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용도 분류군으로 들어가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같은 근린이지만 이런 것들은 영업시설군과 그 다음에 근린생활군이 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브리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별거 이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있네요. 우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거를 갖다가 적어 놓냐면 보통 대표적인 어떤 그 청소년 유해 그 업소가 있죠. 무슨 뭐 당구장, 만화방, PC방, 비디오방, 무도장, 무슨 뭐 유흥주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학교에 걸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가 있으면.
그 절대가 있고 상대가 있죠. 그죠? 절대는 폭이 좀 좁아지는 거. 50m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상대 구역은 200m 학교 정문으로 기준해서. 그래서 그 주변에는 이러한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청소년 유해 업소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학교가 근처에 있는데 나 만화방을 하겠대. 나 비디오 방을 하겠대. PC방을 하겠대. 안 돼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학교 때문에. 그분들이 얻으러 오는 분들이 더 잘 알아. 그거는. 그래서 지들이 학교가 여기 어딨냐고 먼저 물으러 와. 에? 그래서 거기 반경을 체킹을 해보면 200m 정도가 벗어나면은 괜찮은데 이런 건 있어요. 학교라도 당구장 같은 거라도 유치원이 당구장에 해가 많이 돼요? 당구장이 있는데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어. 해가 많이 돼? 유치원에. 초등학교는. 대학교는. 대학교는 당구장 환장하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유해 환경 저거에서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당구장은 괜찮아요. 걔네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어. 당구 치는데. 동그란 공 갖고 노는데. 그죠?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임대 놓는데 편안할 수가 있고,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은 같은 건물에 내가 학원이 여기 이렇게 뭐 3층에 학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두 개 층만 벗어나면 돼요. 일단. 옛날에는 못 들어왔었는데, 이 두 개 층만 벗어나면은, PC방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비디오 방도 들어올 수 있고, 있어요. 두 개 층만 벗어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당구장, 만화가게, PC방 이 정도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2계층만 벗어나면 같은 동일 건물이라도 이런 거, 당구장, PC방, 이런 것들, 만화가게도 할 수는 있어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여기 27번째 이야기도 이걸로 끝맺음을 하고요.